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금요일날 24,450원을 찍고 22,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름이 돋죠. 왜? 우리가 경고 예고를 준비해가지고 24,000원대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기습적으로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소수계좌 관여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이 경고 예고를 먹은 상황인데 사실 이 경고 예고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추천을 계속적으로 드렸었기 때문에 현대모백스에서도 똑같은 사유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대한광통신이 다음 주에 또 경고 예고가 오늘 안 받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력들의 의도를 일단 첫 번째로 파악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우리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폼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야기는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자 경고라고 하는 예고와 그리고 경고 예고가 발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격대와 날짜가 진짜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것을 토대로 다음 주에 우리가 경로, 즉 주가 상승이라든지 하락의 예측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이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 타점이겠죠. 우리가 살 것인지 팔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늘 한번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과 목표가 관리와 최고점 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부를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한광통신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이번에 세력의 핸들링을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신고가를 바라는 거니까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먼저 바로 전에 나왔던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공시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1년간 추가 상승률이 200%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제 투자 경고 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금 경고 예고가 붙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올라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0% 이상은 당연한 거고 최고가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0개 계좌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일수가 4일 이상일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또 이제 투자 경고를 주겠다, 이 내용이죠.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세 번째 건데 이 세 번째가 얼마? 4일 이상이고, 이게 판단일 기준이 언제죠?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4일 동안은 사실 시세 영향을 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4일 동안은 경고가 안 되겠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예고가 발동이 되려면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경고 예고 공시를 3일간은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5일 동안 60%의 예고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 24,112원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거부터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4월 1일 날 한번 영상 올렸던 건데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상한가를 갔을 때입니다. 이때도 경고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했었었죠. 이틀 전 종가부터니까 이날 종가까지 30%. 그럼 내일은 10% 이상 올라가면 경고에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대한광통신이 좋아라고 해가지고 위로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올라간다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일 흐름에서 올라온다면 이 경고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수급이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상가를 갔을 때 어땠습니까? 10% 이상 올라오면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타도 그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날 보시면은 고가가 어떻습니까? 고가가 19%까지 올라왔는데 종가가 7.5%입니다. 이게 세력의 핸들링이에요. 10% 이상 올라가면 경고에 걸려버리니까 윗꼬리를 피해버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24,100원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바로 어제 19시간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만약 단기로 들어가셨거나, 제가 단타 부분들은 관리 부분도 한번 문자 한번 보내드렸는데 24,400원이었다가 지금은 22,000원이죠. 10% 차이가 오전에는 더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나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공포감이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바로 이제 잘못 적혀졌는데 월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은 4월 30일 날이기 때문에 이날이에요.
이날 종가가 15,150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24,240원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역시 이 고가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가격을 넘기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폼이 올라가니까요. 폼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종가 기준으로 16.83%니까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24,000원대까지 약 10% 정도 본다면 거의 20% 이상, 25% 정도 이상 올라갈 정도까지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앞서 말했던 3일 동안 만약 지금도 소수 계좌를 관여를 하고 있다면은 오늘 하루 둘, 셋, 넷이니까 다음 주 주초가 진짜 결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대모백스 제가 비교를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녹색선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녹색선 매수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경고가 돼버린 겁니다. 예고가 갑자기 여기서 뜨더니 경고가 4일 만에 이제 경고가 바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로 빠지다가 옆으로 계속 기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변동폭이 없는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큰 폭이 아니지만 대한광통신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하락으로 격화되거나 경고가 들어가 버리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대한광통신 다음 주 월요일 날 구간에서는 좀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버텨내주는 움직임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고가 걸리거나 경고 예고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가들은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옆으로 기는 횡보성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 세력들이 이 가격대를 지켜내주려고 핸들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지선을 유지시켜주는, 우리가 세력이 판단하기에 세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빨간 선에서 매수를 하고 또 녹색 선에서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 이 구간에서 버텨내 주면서 화요일 날 빵 하고 뛰는 것까지는 일단 이 경고에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봤을 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일단 여유는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지금 가격이 50원만 올라와도 계속 최고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항상 긴장을 좀 타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 조만간 이제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고가 이 고가로 올라가는 수요일 이후부터는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예고가 뜨면은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가 예시를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페니트리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페니트리움 바이오는 이번에 이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로 같은 경우는 고가를 높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이런 고점대 패턴이 나오고 밀려버렸죠. 원래 우리로나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이것만큼의 탄력보다는 살짝 낮게 나오면서 타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점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를 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매매를 해왔습니까? 이 구간에서 경고 세력들을 또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했고, 이 구간에서 매도해가지고 또 이번에 경고 해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타점을 공략해서 가져왔는데, 이번에 또 윗꼬리에 못 팔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하락을 맞아버리면 안 되겠죠. 수익이 다 깎여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대한광 이 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고점대 구간에서 18,000원에 넘어갈 때 이 추가적인 고점 구간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되는 포인트를 미리 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14,600원만 지켜내주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바로 이번 직전 구간에서 세력의 시간 끌기까지 의도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대응했던 만큼 이번에도 이 추가적인 고점의 시그널,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대한광통신은 2차 상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이 나오면 또 한 번의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은 저녁에 올려드리는데 장중에 이런 타점들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매도 단체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단체로 매도하자고 할 때 제가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 최고점에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우리 내용 한번 알아가고 예시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점 정리, 목표가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형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의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인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이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에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 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 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에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대한광통신 우리가 이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일 동안은 일단 문제없다, 지금 현재 나온 예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고가 또 하나의 예고를 가지면서 세력들이 부담감을 늘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24,240원, 24,200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대한광통신은 이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을 넘어가는, 그리고 경고 예고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3일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온다면 추가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 이 경고가 갑자기 들어가 버리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긴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수 계좌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에 흐름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단기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간다면 이 고점대가 단기적으로 어디가 저항이 걸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22,000원대 이 부분은 조정파, 이 하락에 대한 조정파는 끝났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25,000원대가 넘어가면 이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화요일날 올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날짜잖아요. 그 날짜 구간에 만약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한번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23,000원대 정도 수준을 일단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간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도 변수라는 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전쟁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지표들이 좀 이것저것 나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유지선이 깨는 구간에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의하면서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까지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용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다 알아봤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영상 잘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